안녕하십니까. 오늘은 AIMP, 옵저버빌리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을 코드 변경 없이 들여다보는 AI가 내장된 통합 관측 플랫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35년간 IT 환경은 4단계를 거쳐왔습니다. 관리할 대상이 10대에서 10,000개로 무려 1000배나 늘었습니다. 사람 손으로 일일이 따라잡기에는 너무 커진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동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대해진 시스템 안이 잘 보이느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서비스를 잘게 나누면서 배포는 빨라졌지만 내부 흐름은 밖에서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서비스 사이에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마치 불 꺼진 방을 손전등 없이 더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각지대를 환히 비추는 능력이 바로 옵저버빌리티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MSA 모니터링이 왜 어려운지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서비스끼리 서로 부르는 관계가 폭발합니다. 넷플릭스만 해도 500개가 넘습니다. 둘째, 자바와 고, 파이썬이 한자리에서 섞여 돕니다. 셋째, 인프라가 쉴 새 없이 바뀝니다. 넷째, 배포가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이 4가지가 동시에 작용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어려움을 풀기 위해 구글이 2003년에 만든 접근법이 SRE입니다. 운영 문제를 엔지니어링으로 풀자는 철학입니다. 핵심 요소가 여럿 있지만 그중 신뢰성과 모니터링, 에러 예산이 오늘 다룰 주제와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이어서 그 3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SRE의 첫 번째 핵심은 운영 품질을 숫자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를 SLI, SLO, SLA로 나눕니다. SLI는 실제로 측정한 수치, SLO는 우리가 세운 목표, SLA는 고객과 맺은 약속입니다. 비유하자면 시험 점수와 목표 점수, 그리고 합격 기준선과 같습니다. 이 3가지가 맞물려야 운영이 숫자로 굴러갑니다. SLO를 정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개념이 에러 예산입니다. 가용성을 99.9%로 잡으면 한 달에 43분의 장애가 허용됩니다. 이 43분이 바로 에러 예산입니다. 마치 한 달 용돈처럼 남으면 더 빠르게 배포하고 다 쓰면 안정화에 집중합니다. 개발과 운영, 두 입장의 균형점을 숫자로 잡아주는 셈입니다. SRE가 운영 철학이라면 옵저버빌리티는 그 철학을 떠받치는 기술입니다. 기존 모니터링은 정해진 질문에만 답합니다. CPU가 높은가? 같은 질문입니다. 반면 옵저버빌리티는 처음 보는 질문에도 답합니다. 왜 이 요청만 느린가? 같은 질문 말입니다. 즉, 모니터링은 알려진 문제만, 옵저버빌리티는 미지의 문제까지 답합니다. 그렇다면 옵저버빌리티는 무엇으로 답할까요? 4가지 요소입니다. 매트릭은 지금의 수치를, 트레이싱은 요청이 지나간 경로를, 로그는 그때 일어난 사건을, 프로파일링은 어떤 코드가 느린지를 알려줍니다. 각각 다른 질문에 답하는 4개의 눈과 같습니다. 이 4가지가 합쳐져야 시스템 내부가 비로소 보입니다. 이제 저희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AIMP 옵저버빌리티는 쿠버네티스를 위한 무계측 통합 관측 플랫폼입니다. 핵심 차별점은 4가지입니다. 8개가 넘는 언어를 지원하고 eBPF로 자동 수집하며 코드를 한 줄도 바꾸지 않고 코전트 AI가 내장돼 있습니다. 에이전트 하나로 끝난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럼 단일 플랫폼이 어떤 가치를 주는지 흐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살펴보기, 자동 탐지, 사고 대응, 상세 진단, 그리고 AI 분석까지 모두 한 곳에서 끝납니다. 도구를 옮겨 다니지 않으니 흐름이 끊기지 않고 문제를 푸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이어서 구조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맨 위에는 관측 서버가 있어 수집과 분석, 코전트 AI가 함께 자리합니다. 가운데에는 데이터 종류에 맞는 저장소를 따로 둡니다. 수치는 빅토리아 매트릭스, 추적과 로그는 클릭하우스, 메타데이터는 포스트그레스QL이 맞습니다. 맨 아래 쿠버네티스에는 에이전트가 놓입니다. 노드마다 한 세트면 충분합니다. 이제 핵심 기능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SLO 모니터링입니다. 서비스마다 가용성과 에러 예산이 한 화면에 모입니다. 예산이 바닥나면 빨간색으로 즉시 눈에 띕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듯 배포를 잠시 멈추고 안정화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토폴로지 맵입니다. 코드를 손대지 않고도 서비스 사이의 통신을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eBPF가 가장 낮은 곳에서 네트워크를 들여다보고 여러 언어와 시스템, 프로토콜을 알아서 인식합니다. 노드 색으로 상태를, 연결선 굵기로 트래픽 양을 보여줍니다. 지하철 노선도처럼 한눈에 흐름이 잡힙니다. SDK 한 줄도 넣지 않습니다.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화면입니다. 클러스터부터 인스턴스까지 한 자리에서 진단합니다. 실시간 상태와 인스턴스별 상세, 배포 추적, 심층 분석이 한 화면에 모입니다. 검사 항목은 20개가 넘는데 프로젝트나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기준값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고가 났을 때를 보겠습니다. 처리는 4단계로 이어집니다. 자동으로 찾아내고, 분류해 알리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한 뒤 기록합니다. 알림은 슬랙과 MS팀즈, 웹훅으로 동시에 나갑니다. 핵심은 이 모든 단계가 한 플랫폼 안에서 끝난다는 점입니다. 보안 위험도 자동으로 찾아내고 분류합니다. 심각, 경고, 해결됨, 이렇게 3가지 상태로 나누고 CIS 벤치마크와 연계됩니다. 누가 언제 처리했는지 자동으로 남아 나중에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장애 해결 흐름입니다. 모두 6단계로 이어지고 한 플랫폼에서 끝납니다. 감지하고, 영향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고, AI로 분석하고, 조치한 뒤 기록합니다. 보통은 이 6단계를 위해 대여섯 개 도구를 옮겨 다닙니다. 한 곳에서 끝낸다는 점이 도구 통합의 진짜 가치입니다. 또 다른 강점은 코전트 AI가 여러 솔루션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분석한다는 점입니다. COP는 쿠버네티스 운영을, 옵저버빌리티는 통합 관측을, IAP는 웹 관리를, APM은 성능 분석을 맡습니다. 모두 같은 AI 엔진을 씁니다. 솔루션을 더할수록 AI가 보는 그림이 더 풍부해집니다. 여기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AINP, 옵저버빌리티인가? 차별점은 4가지입니다. 무계측 관측, 통합 관측 플랫폼, 코전트 AI 내장, 그리고 SRE 실천 도구입니다. 이 4가지가 동시에 갖춰져야 SRE 전 과정이 한 플랫폼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존 APM과 9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집 방식부터 커버리지, 도입 시간, AI 분석, RCA까지 모두 차이가 납니다. 도입 시간 하나만 봐도 몇 주에서 몇 시간으로 줄어듭니다. 9가지 기준이 전부 달라진다는 것은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도입 효과는 세 영역에서 함께 나타납니다. 운영 쪽에서는 문제 해결 시간이 60% 줄고, 비용 쪽에서는 클라우드 비용이 20-30% 절감되며, 개발 쪽에서는 디버깅 시간이 절반으로 짧아집니다. 모두 평균치입니다. 세 영역이 동시에 좋아진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실제 화면을 보면서 기능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대시보드입니다. 메뉴와 검색, 클러스터 게이지, 트리맵, 노드 히트맵 등 8개 영역이 한 화면에 압축돼 있습니다. 자동차 계기판처럼 스크롤이나 화면 전환 없이 진단이 한 번에 끝납니다. 대시보드를 자세히 보면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독립된 진단 도구입니다. 리소스 게이지와 상태 카드, 네임스페이스 트리맵,
파드맵, 상위 소비자와 추세까지 각각 누르면 더 깊이 파고듭니다. 효율 진단은 네임스페이스별로 과잉, 적정, 과부하를 자동으로 가려줍니다. 문제 있는 파드는 깜빡임으로 바로 눈에 띕니다. 이어서 자원 사이징 검토입니다. 비용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줄일지 살피고 부족하면 늘릴지 판단하며 미리 내다보고 선제 대응합니다. 세 갈래로 진단하는 셈입니다. 7일, 30일, 90일 예측으로 용량이 모자랄 시점을 미리 알려 여유 있게 늘릴 수 있습니다. 토폴로지 맵의 구성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노드색은 상태와 사용량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연결선은 방향과 굵기, 색으로 트래픽과 RPS, 오류율 세 가지를 동시에 나타냅니다. 미니맵이 있어 큰 클러스터에서도 원하는 곳을 빠르게 찾아갑니다.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통합관리 화면입니다. SLO 위반과 경고, 로그 오류, 리소스 이상이 한 화면에 모입니다. 상태별로 걸러보고 색으로 강조하니 문제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클릭 한 번이면 흐름을 잃지 않고 심층 분석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애플리케이션 상세 화면은 10가지가 넘는 분석 항목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호출 관계와 SLO, 인스턴스, CPU, 메모리, JVM, 로그, 분산 추적까지 이어집니다. 큰 그림인 수치에서 가장 깊은 코드 한 줄까지 한 흐름으로 내려갑니다. 별도 도구로 옮길 필요 없이 한 화면에서 모든 깊이의 답을 얻습니다. 이어서 응답 시간을 왜 평균이 아니라 분포로 봐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P25, P50, P75, P95, P99 이렇게 5구간으로 나눠봅니다. P50과 P99의 격차가 크면 일부 사용자만 유독 느리다는 신호입니다. 평균이라는 숫자 한 개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패턴입니다. 다음은 분산 추적입니다. 5개의 탭으로 모든 관점을 한데 모읍니다. 개요와 추적, 오류 원인, 응답 시간 탐색기, 속성 비교, 각각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전체 분포는 어떤가? 어디서 느려졌나? 무엇이 다른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5개의 탭을 차례로 따라가면 복잡한 분산 환경 진단이 자연스럽게 체계가 잡힙니다. 추적 탭은 히트맵으로 시간과 응답 시간의 분포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원하는 영역을 마우스로 끌어 선택하면 그 구간의 추적만 쏙 뽑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빠르게 찾아주는 핵심 도구입니다. 오류 원인 탭은 단순히 오류를 늘어놓지 않습니다. 오류가 처음 시작된 서비스를 콕 짚어 강조합니다. 번져나간 오류와 맨 처음 터진 오류를 구분해 어디서부터 봐야 하는지 출발점을 알려줍니다. 표에서 샘플을 누르면 바로 스팬 폭포수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응답 시간 탐색기는 플레임 그래프로 병목을 보여줍니다. 블록이 넓을수록 시간을 더 많이 잡아먹는다는 뜻입니다. 누르면 확대돼 더 아래 단계까지 들여다볼 수 있고 기준선과 나란히 두면 성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바로 확인됩니다. 속성 비교 탭은 원인 후보를 자동으로 좁혀줍니다. 선택한 구간에서 어떤 속성 값이 평소와 다르게 분포한다면 그 속성이 범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HTTP 상태나 클라이언트 주소, 브라우저 종류처럼 유독 튀는 값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스팸 폭포수 차트는 지금 보는 추적의 윗단 요청까지 펼쳐 보여줍니다. 왼쪽은 단계, 오른쪽은 시간축이고 서비스마다 색이 다르며 오류 스팬에는 아이콘이 붙습니다. 한 화면에서 모든 맥락이 복원됩니다. SQL 쿼리나 요청 본문까지 구문 강조로 또렷하게 보입니다. 이어서 프로파일링입니다. 코드의 성능을 함수 단위로 잘게 분석합니다. CPU와 메모리, 고루틴 세 가지 관점을 주는데
모두 eBPF 기반이라 코드를 손대지 않습니다. 함수별로 시간을 얼마나 쓰는지, 메모리가 새는 곳은 없는지, 고의 동시성 덕목은 어디인지까지 짚어줍니다. CPU 프로파일링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블록이 넓을수록 CPU 시간을 더 많이 쓴다는 뜻입니다. 눌러서 확대하면 아래 호출 스택까지 펼쳐 보이고 두 구간을 골라 시간대별 변화를 견줘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함수부터 손봐야 효과가 가장 큰지가 한눈에 또렷해집니다. 메모리 프로파일링은 4가지 관점으로 나눠봅니다. 객체 할당과 사용 중 객체, 할당 크기와 사용 중 크기입니다. 쌓아온 양과 지금의 양, 개수와 용량으로 갈라보는 셈입니다. 메모리가 새는 곳은 사용 중 객체와 사용 중 크기 두 군데에서 함께 가려냅니다. 다음은 고사용자에게 특히 유용한 고루틴 프로파일링입니다. 고루틴 수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기만 한다면 어딘가에서 새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정 함수에서 자꾸 멈춘다면 막힘이 생긴 것입니다. CPU, 메모리와 함께 보면 언제 규모를 늘릴지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뷰어입니다.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로그를 한 곳에서 찾고 분석합니다. 필터와 패턴, 추세, 메시지 본문 세 영역으로 나뉩니다. 시간대별 발생량을 레벨에 따라 색으로 보여주니 오류가 갑자기 치솟은 순간이 바로 보입니다. 그 구간을 끌어 선택하면 확대에 자세히 살필 수 있습니다. 로그 패턴 분석은 비슷한 오류 로그를 한 묶음으로 모아줍니다. 걸러내고, 패턴으로 묶고, 추세를 보고, 원인을 추적하는 4단계로 흐릅니다. 매번 바뀌는 부분은 빼고 핵심 패턴만 뽑아내 늘 반복되는 오류인지 처음 보는 오류인지 자동으로 갈라줍니다. 이어서 배포 관리입니다. 새 버전이 나가는 것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영향을 분석합니다. 배포 뒤 30분 동안 데이터를 모아 이전 버전과 견줍니다. SLO와 CPU, 메모리, 재시작, 로그 오류까지 종합해 초록, 노랑, 빨강으로 표시합니다. 빨강이면 되돌리라고 권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처럼 한눈에 읽힙니다. 다음은 인시던트 화면입니다. SLO 위반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일부터 알림까지 한 화면에서 처리합니다. 자동 탐지와 근본 원인 분석, SLI 차트, 인시던트 조건, 이렇게 4영역으로 짜여 있습니다. RCA가 짐작되는 원인을 스스로 뽑아내고 문제가 번진 경로까지 그려줍니다. 이번에는 인프라 계층, 서버 노드 모니터링입니다. 쿠버네티스 노드의 CPU와 메모리, 네트워크, 디스크, 그리고 GPU까지 실시간으로 봅니다. 시스템 탭에서는 인프라의 기본을 살피고 GPU 탭에서는 AI 워크로드를 따로 챙겨봅니다. 서버 노드 CPU 화면은 핵심 지표 8개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로드 평균과 점유 프로세스, 네트워크 대역폭, TCP 소켓, CPU 사용량, 디스크 공간과 IOPS까지 들어있습니다. 인프라를 진단하는 데 필요한 지표가 한 화면에 빠짐없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GPU 모니터링은 AI 워크로드 환경에서 꼭 필요합니다. GPU 사용률과 메모리, 온도, 전력, 4가지 핵심 지표와 점유 프로세스를 봅니다. AI 작업에서는 GPU 비용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 그 환경에서 비용과 성능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이어서 미들웨어 모니터링입니다. MySQL과 MariaDB, 퍼코나를 봅니다. 쿼리 수와 응답 시간, 연결수, 느린 쿼리, 트래픽 같은 핵심 지표가 자동으로 모입니다. 가장 느린 쿼리들은 같은 모양끼리 묶어 정리되고 코전트 AI가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제안까지 해줍니다. 포스트그레스Q의 모니터링도 같은 구조입니다. 응답 시간과 쿼리 수, 연결수, 멈춰있는 트랜잭션, 입출력 시간이 많이 든 쿼리까지 자동으로 모입니다. pgstat 스테이트먼트를 바탕으로 정확한 통계를 내고
백흑과 비대해진 테이블 진단도 함께 제공합니다. 다음은 카프카 모니터링입니다. 응답 시간과 오류 히트맵으로 클러스터 성능을 보여줍니다. 카프카 요청수와 브로커 응답 결과, 컨슈머 레그, 파티션별 처리량까지 살핍니다. 컨슈머 레그가 갑자기 치솟으면 컨슈머를 늘려야 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레디스와 키디비, 발키 같은 캐시 서비스도 같은 화면으로 봅니다. 초당 명령 요청수와 평균 응답 시간, 응답과 오류 히트맵까지 캐시의 핵심 지표가 모두 한자리에 나타납니다. 이어서 사용자 추정 기능입니다. 지금 접속 중인 사용자 수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하루, 한 주, 한 달 사용자 수와 함께 국가와 지역별 분포까지 나타납니다. eBPF 기반의 비식별 추정이라 개인정보 부담 없이 지역별로 응답 시간이 어떻게 다른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보안 공격 탐지도 같은 플랫폼 안에서 함께 다룹니다. 실시간 위협과 공격 탐지, 활성 알림, 보안 이벤트 추이, 그리고 공격이 어디서 오는지 세계 분포까지 8가지 항목이 한 화면에 모입니다. 감사 로그는 누가, 언제, 어떤 자원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추적합니다. 쿠버네티스와 운영체제의 감사 이벤트를 한데 모아 모든 변경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이렇게 쌓인 기록이 규정 준수와 보안의 든든한 바탕이 됩니다. 위험 요소 관리 화면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CIS 벤치마크와 연계되고 심각도별 요약과 위험 목록을 보여줍니다. 해결한 이유와 그동안의 이력까지 남아 보안 운영의 전 과정이 한 화면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이어서 고급 분석, 예측과 이상치 탐지입니다. 포캐스트는 5가지 알고리즘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어노말리 디텍션은 4가지 알고리즘으로 이상한 값을 짚어줍니다. 별도의 머신러닝 도구를 띄울 필요 없이 차트에서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RCA, 근본 원인 분석입니다. 5가지 핵심 기능으로 자동화됩니다. 종속성 그래프를 스스로 따라가고 SLI 히트맵과 영향 전파 맵, 가설 트리, 인과 타임라인을 함께 봅니다. 이 5가지가 합쳐지면 무슨 사건이 먼저 일어났는가 하는 질문에 시스템이 한 줄로 답해줍니다. 타임라인 맵은 배포와 사고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배포 뒤 5분, 15분, 30분 안에 사고가 났는지 자동으로 맞춰봅니다.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패턴이 한눈에 드러나고 연관성이 뚜렷하면 곧장 되돌릴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제 저희 제품의 가장 큰 차별점, 코전트 AI입니다. 쓰는 법은 3단계뿐입니다. 지표를 보고 버튼을 누르면 AI 분석 결과가 펼쳐집니다. LLM과 RAG, MCP가 함께 맞물려 분석 시간이 몇 시간에서 몇 초로 줄어듭니다. 고급 엔지니어만 하던 일을 이제 누구나 할 수 있게 됩니다. 코전트 AI가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보겠습니다. 차트와 로그, 감사 로그 모두에 적용됩니다. 차트에서는 이상한 패턴과 함께 큐브시티의 명령어까지 제시하고 로그에서는 오류 원인과 해결책을, 감사 로그에서는 알백 위반과 비정상 접근을 자동으로 가려냅니다. 쿠버네티스 공식 문서를 바탕으로 하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답을 줍니다. 이어서 알림 기능입니다. 규칙을 만들고 여러 채널로 보내는 방식으로 짜여 있습니다. 규칙 목록과 만드는 화면이 있고 슬랙과 MS-팀즈, 웹훅으로 동시에 보냅니다. 검사 항목과 로그 패턴, 프롬 큐에, 쿠버네티스 이벤트라는 4가지 데이터 소스를 모두 한 화면에서 설정합니다. 설정 화면은 검사 조건과 알림 채널, 알백까지 운영 정책을 한자리에서 관리합니다. 20개가 넘는 검사 항목을 프로젝트나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알백이 감사 로그와 이어져 누가 무엇을 바꿨는지까지 또렷이 추적됩니다.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것은 통합 운영입니다. COP 콘솔과 APM, 옵저버빌리티, 세 솔루션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COP는 플랫폼 팀이, 옵저버빌리티는 SRE와 인프라 운영팀이, APM은 개발팀이 주로 씁니다. 세 팀이 같은 데이터로 일하니 서로 맥락이 끊기지 않습니다. 이제 실제 활용 사례를 3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트릭 분석입니다. 대시보드에서 메모리 이상을 발견하고 문제 서비스로 들어가 코전트 AI 차트 분석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클러스터와 서버, 자원 예측, 골든 시그널, 정기 보고서까지 여러 시점에서 두루 쓸 수 있습니다. SRE 보고서의 자원 현황은 3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클러스터 관점에서 전체 건강을, 서버 관점에서 한쪽으로 쏠린 노드를, 네임스페이스 관점에서 효율과 놀고 있는 비용을 진단합니다. 네임스페이스별로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 금액까지 계산해줍니다. 자원 예측은 5가지 알고리즘으로 미래를 내다본 뒤 왓이프 시뮬레이션까지 해줍니다. 자원이 바닥날 시점이 7일 아니면 빨강, 7일에서 30일이면 노랑, 30일이 넘으면 초록으로 표시됩니다. 비율을 조정하거나 노드를 늘리고 줄였을 때 용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구글 SRE의 4가지 골든 시그널입니다. 지연 시간과 트래픽, 에러, 포화도 이 4가지를 봅니다. SLI로 측정하고 SLO로 목표를 잡고 에러 예산으로 관리하며 배포 정책으로 이어갑니다. 골든 시그널이 바로 SRE 운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RE 보고서의 골든 시그널 화면입니다. 가용성과 지연, 트래픽, 에러 4가지가 SLO 현황과 함께 표시됩니다. 에러 예산이 줄어드는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권고가 나갑니다. 너무 빠르면 잠시 멈추고 알맞으면 그대로 두며 너무 더디면 배포를 더 늘리라고 안내합니다. 정기 보고서는 주간, 월간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져 발송됩니다. SLO 요약과 네임스페이스 요약, 상세 내역, 골든 시그널, 인시던트 목록까지 알아서 채워집니다. 완성된 보고서는 PDF와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고 슬랙과 팀즈, 웹북으로 전달됩니다. 의사결정에 쓸 자료가 손 안 대고 갖춰지는 셈입니다. 적정 사이징 추천은 워크로드별로 분석해 아낄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해 줍니다. 요약 지표에서 과하거나 모자란 워크로드 수와 총 절감액을 보고 표에서는 현재 값과 권장 값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아낄 금액이 큰 순서로 정렬되니 어디부터 손볼지 우선순위가 또렷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결제 서비스 장애를 RCA로 자동 해결한 경우입니다. SLO 위반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종속성 그래프를 스스로 따라가 카프카 컨슈머 렉이라는 근본 원인을 짚어냈습니다. 조치 권고와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평균 해결 시간이 45분에서 5분으로 줄었습니다. 운영팀이 어디부터 봐야 하나 헤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례에 앞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측과 이상 탐지가 차트 안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과학자를 부르고 주피터를 세팅하고 결과를 기다리던 과정이 모두 사라집니다. 차트 바로 그 자리에서 클릭 한 번이면 미래 예측과 이상 탐지, 과거 비교가 끝납니다. 마지막 사례는 코전트 AI의 로그 분석입니다. 대시보드에서 이상을 발견하고 토폴로지로 들어가 로그 패턴을 확인한 뒤 코전트 AI로 분석합니다. 단 33초 만에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의 원인과 XMX 조정 권고까지 받습니다. 그동안 도구를 옮겨 다닌 횟수는 한 번도 없습니다. AIMP 옵저버빌리티는 쿠버네티스 안정성을 코드 변경 없이 AI와 함께 시작하는 단일 플랫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